안녕하십니까. 김정기TV의 김정기입니다. 2020년 6월 4일 김정기의 세계전망대 제10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한국 G7 정상회의 업체 분야 멤버냐입니다. 소위 선진국 클럽이라고 하는 G7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해서 전 세계가 뜨겁습니다. G7은 1974년 세계 경제를 강타한 석유 파동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전후 세계 경제를 이끌어왔던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과 함께 G5를 결성해가지고 공동 대응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이었고요. 1975년과 1976년에 이탈리아와 캐나다가 합류를 하게 됨으로써 G7이 결성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G는 그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1991년 소련의 붕괴로 냉전 체제가 해체가 되고 경제를 중심으로 세계 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해서 러시아를 영입해가지고 G8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속했던 크림반도를 병합한 이후에 대러시아 제재가 가해지면서 다시 7개국, 다시 말하면 G7 체제로 회귀를 했습니다. 올해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미국의 트럼프가 지난달 30일 이달 하순으로 예정됐던 G7 정상회의를 9월 뉴욕 유엔 총회 전후나 11월 미국 대선 이후로 연기를 하고 정상회의에 한국과 러시아와 인도와 호주 등 4개국을 추가로 초청을 했습니다. 기존 G7 틀 자체에 대해서 트럼프는 시대에 뒤떨어졌고 outdated라는 표현을 씁니다. 현재의 국제 정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서 11개국 G11 등으로의 체제 전환 의사를 기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의 어중은 과연 무엇일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최근에 무역전쟁, 기술전쟁, 홍콩 보안법 등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중국을 포위하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차원에서 기존 G7 멤버인 일본에 더하여 인도와 호주를 넣고 전략적 모성을 취하고 있는 한국까지 묶어두는 그런 방식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전후 유럽의 경제공동체 EC와 안보공동체 나토로 가기 위한 장기적 포석으로 중국을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포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G7 정상회의로 가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G7 의장국의 특권이라고 하면은 게스트 초청장을 발행하는 것이지 구성원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뜻은 잘 모르겠지만 G7 회의에서 정식으로 논의를 거쳐서 이들 4개국이 정식 멤버가 될 수 있게 하자는 것일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G7 회원국 확대는 기존 회원국들로부터 만장일치에 해당하는 찬성을 끌어내야 한다는 점에서 이 트럼프의 확대 재편의 규모가 어디까지 가능할지는 현재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G7 회원국 가운데서 한국의 가입에 반대하는 나라는 없고 일본도 미국의 어중을 거부하기는 힘들다는 점에서 한국을 포함한 몇 개국이 추가된 G7의 확대 개편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돼서 G11 정도로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회원국들의 반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일본은 미국이 사전 조율조차도 하지 않은 채로 발표를 해버린 데 대해서 서운함이 아주 많을 것입니다. 만약에 G7을 G11으로 재편하는 경우에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참가국이 일본에 이어서 한국, 인도, 호주 3개국으로
늘어나게 되고, 따라서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 이외 지역에서 유일하게 G7에 참가를 해온 일본의 희소가치, 즉 존재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다가 미국이 한국 등 4개국을 가입을 시켜가지고 중국 포위망 구축을 하게 되면은 미중 대립이 더 격화될 것을 우려하는 측면도 있겠죠. 한국의 참여를 탐탁지 않게 생각해온 일본이 한일 관계까지 악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쉽게 동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트럼프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겠죠. 독일은 일찌감치 올해 G7 회의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로 참여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이유를 대지만 트럼프가 주도하는 G7에 대한 강한 불신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주도해서 G7을 반중연대로 확대 개편하려고 한다면 기존 회원국들 사이에서 분열음만 더 커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 독일의 생각이 아닐까 합니다. 영국은요, G7 의장국이 게스트로 다른 나라 지도자를 초청하는 것은 갈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러시아가 G7 멤버로 다시 들어오는 것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반대 표시를 정확하게 했습니다. 캐나다도 러시아가 G7 바깥에 남아있고 계속 그래야 하는 이유는 국제 원칙과 규범에 대한 지속적인 무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캐나다도 반대를 하는군요. 유럽연합 EU죠. 유럽연합은 주요 7개국 G7에 러시아가 다시 합류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방향을 바꾸고 의미 있는 논의를 다시 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이 될 때까지 러시아의 복귀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현재는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러시아는 초청은 받았지만은 러시아도 선을 그었습니다. 물론 영국과 캐나다와 EU가 격렬하게 반대하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러시아는 G7이 구시대적 체제인 것은 맞다고 하면서도 중국 없이는 어떤 글로벌 이니셔티브도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업저버뿐만 아니라 멤버로 넣어주는 것도 거부를 함으로써 중국과 함께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중국은 비록 초청받지는 못했지만은 왕따가 돼버렸지만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G7 확대와 관련해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의 합류에 동의했다고 하면서 이는 한국이 주요 강대국 구성원에 합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은 합리적인 것이라고 애써 평가를 하기는 했으나 한국은 아직까지 경제, 외교, 정치적 차원에서 국제 무대에서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G7 참여에 큰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트럼프가 G7 체제를 확대하려고 하는 의도는 중국 억제를 위해서 더 많은 동맹과 파트너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국 없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G7 확대 구상 자체가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이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자 최대 무역국이고 제조국인 상황에서 중국의 참여가 없이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중국은 자신만만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마음이야 같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G7 정상회의에서는 일종의 아웃리치로서 멤버, 회원국이죠. 멤버 외 국가나 국제기구가 초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작년에 프랑스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에서는 아프리카에서 여러 나라가 초청을 받았고요. 칠레, 인도, 호주 국제기구 대표 등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발언의 진위가 파악이 되지 않은 가운데
회원국 정식 확대가 아닌 한시적인 초청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업적으로 초청을 받아서 참석국 만장일치로 회원국이 되면은 한국으로서는 국제적인 위상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것입니다. 현재 G20 국가에서 G11, 러시아가 빠지고 브라질이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G11으로 도약을 하는 것이니까 G20에서 G11으로 물론 중국과 러시아가 빠지기는 했지만은요. 어쨌든 간에 민주진영이 총망라가 됐다는 것이 더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영상물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